그래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형 10번 174쪽입니다. 자,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의 수야. 먼저 둘의 차이부터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아니면 책 있는 걸 할까? 자, 1003번부터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가 있습니다. 이들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인가? 그치? 전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를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500, 아까 똑같지? 500원짜리가 1개 있으니까 500원짜리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리고 1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잖아. 10원짜리도 4가지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안 내는 것부터 해서 4개 다 내는 것까지 해서 5가지 있겠지. 이게 지불 방법의 수이면서 동시에 지불 금액의 수지. 그지? 낼지 안 낼지를 결정하는 거, 몇 개 낼지 결정하는 게 지불 방법 수잖아. 근데 결국 지불 방법이 결정되면 지불 금액도 따라 결정되는 거겠죠. 얼마나 그러면? 5, 4, 20, 40. 지불 방법수나 지불 금액수나 둘 다 40이야. 문제 없어.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밑에 1004번 봐요. 이것도 아니네. 1005번 봐봐요. 1000원짜리 4장, 5000원짜리 3장, 만원짜리 2장이 있습니다. 얘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가 A라며. 그럼 A는 자 보자. 1000원짜리 4장이니까 저걸 지불한 방법은 5가지. 그 다음에 5천원짜리 3장이니까 저걸 지불한 방법은 안 내는 것부터 해서 4가지. 그리고 만원짜리가 2장 있으니까 안 내는 것부터 해서 몇 가지? 3가지. 근데 마지막에 뭐랬어? 영혼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안에는 너도 안 내고 너도 안 내고 너도 안 내고 들어있지. 영혼도 있으니까 영혼 지불하는 경우 한 가지를 빼주셔야겠죠. 잊지 마시고요. 저 표현이 거의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를 꼭 빼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얼마? 60에서 얼마? 59가 되는데, 자, 문제는 두 번째야. 지불 금액수야. 그럼 선생님 아까 앞에 쓰는 지불 방법수랑 지불 금액수랑 같았는데 이번에 왜 따로 물어보지? 다르니까. 왜 다르냐? 그래요? 5천원짜리 지금 3장이 있잖아. 그럼 봐. 5천원짜리를 2장 내면 얼마 되니? 만원은 2천만 되는 거지. 만원짜리를 1장 내도 얼마 되니? 그럼 지불 방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랑 얘랑 지불한 방법이 서로 다르지? 다르잖아. 5천원짜리를 2개 내고 나머지 안 내는 경우랑 만원짜리 내고 나머지 안 내는 경우랑 다른 방법이란 말이지. 근데 지불 금액은 어때? 한 가지로 봐야 되지. 만원이니까. 그럼 뭐가 생기나? 지불 금액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뭐가 생긴다? 중복되는 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금액 입장에서 보면.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이 똑같이 계산된 경우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지불 금액 수는 이거보다 좀 더 작아야겠지? 그럼 중복되는 걸 다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자, 이런 방법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자, 중복이 왜 생기냐? 5천원짜리가 몇 개나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5천원짜리 2개면 충분히 만원짜리를 대신할 수 있어 없어? 금액 입장에서 보면 만원짜리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굳이 만원짜리가 있을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괜히 중복만 생기니까 만원짜리가 필요 없는 거야. 5천원 2개로 충분하니까. 그래 어떻게 한 거야? 아이고 5천원짜리 만원짜리 필요 없네. 그럼 어떻게 만원짜리를 들고 편의점 가가지고 5천원짜리 2개로 바꾸는 거야. 괜히 만원짜리 있어봐야 지불 금액만 중복되니까. 만원짜리 2개로 바꾸면 5천원짜리 몇 개 돼버려? 만원짜리가 2장 있으니까 5천원짜리 몇 장을 바꿀 수 있어? 4장을 바꿀 수 있지. 그럼 기존에 있던 3장까지 합쳐서 5천원짜리 몇 장 되니? 6장 되겠지? 결국 5천원짜리 7장과 1,000원짜리 4장을 지불하는 방법사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수가 되는 거야. 중도가 안 생기겠지? 만원짜리 없습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4장이니까 얼마야? 5가지. 5천원짜리 7장이니까 8가지. 그리고 영어를 빼드니까 1가지. 지불 금액은 39가지밖에 없네. 20번이 중복된다. 그럼 선생님 왜 1,000원짜리는 5천원짜리 왜 1,000원짜리 안 바꿔요? 왜?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지. 그럼 1,000원짜리로 5,000원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럼 중국 때문에 생겨 안 생겨? 생길 이유가 없지. 5,000원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얘랑 금액 입장에서 중국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5,000원짜리 그대로 두고 1,000원짜리랑 5,000원 해가지고 표현하셔야겠지. 자, 언제 바꾸는지 알겠지? 밑에 단위의 장수가 위에 단위, 화폐 단위를 표현할 만큼 충분히 많을 때는 금액에서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위에 거를 아래 단위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고요. 아래 게 충분치 않을 때는 위에 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갖고 지불 방법을 구하면 그게 우리 찾는 지불 금액수가 됩니다. 오케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 그래서 1,005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격자 모형의 도로망에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묻는 문제야. 한번 볼게. 뭐야? 이렇게 나오네. A에서 여기 B라고 그러자. B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방법 수를 물어볼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렇게 가면 최단거리죠. 물론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죠.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고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잖아. 그치?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가로 방향으로 몇 번 움직여야 되니? 5번. 세로 방향으로 몇 번? 3번 움직여야겠죠. 그치? 그러면 이거는 원래 그 확률 통계하면은 그때 와서 다시 배우는 거야.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순열을 배우고 그 이후에 또 순열에서 파생된 다른 여러 가지 순열들을 배울 때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거 배우기 전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합의 법칙까지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글 통해서 그걸 배운다 하더라도 그때도 합의 법칙 계속 써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실제로 20장까지도 합의 법칙 가지고 풀어서 1등급 나온 애들도 있어요. 절대 이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 갈 때 분명히 최단거리로 가려면 이렇게 오면 돼? 안 돼? 이쪽 방으로 가는데 거꾸로 오면 최단거리하고 그리 멀어지지. 또 위쪽 방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내려오는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따라서 나의 이동 방향은 무조건 어디야? 이쪽 아니면 이쪽만 이동 가능하다고요. 최단거리로 가려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그럼 보세요. A에서 이전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지. 요즘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몇 가지야? 위에서 내려올 일이 없잖아. 최단거리로 가는데 무조건 한 가지. 맞나요? 자,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도 이쪽에서 올 일은 없지. 최단거리인데 일로 갔으면 같이 일로를 못 오잖아. 따라서 올라오는 길은 요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전까지 오는 경우 있어 봐봐. 밑에서 올라와도 되고 이쪽에서 와도 되겠죠. 1 더하기 1이니까 몇 가지야? 2가지지. 자, 여기 전까지 오는 경우 수는 이쪽에서 오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밑에 쪽을 거쳐서 오는 게 몇 가지야? 지금 2가지지. 그럼 이전까지 오는 방법은 1 더하기 2에서 몇 가지? 3가지. 합의 법칙들이야. 이전까지 오는 거는 이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3가지, 몇 가지? 4가지 되겠죠. 자, 이전 볼까? 왼쪽에서 2가지, 밑에서 1가지, 총 3가지 방법 볼 수 있겠지. 이전까지는. 여기는 3가지, 3가지니까 6가지. 4가지, 6가지니까 10가지 방법으로 이전까지 찾을 수 있어요. 여기는 1 더하기 3에서 4, 5, 6 더하기 4니까 10, 10 더하기 10이니까 20, 5 더하기 10이니까 15, 15 더하기 5니까 21, 20 더하기 15니까 35, 마지막으로 35 더하기 21이니까 56이 최종 경우수가 되겠다. 됐지? 그래서 방향 잘 보시고 더 하세요. 막 따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 이쪽까지 최단거리 가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오는 길과 밑에서 올라오는 길 2가지만 합쳐주셔야 돼. 위에서 더해주시면 돼? 안 돼? 안 돼. 오른쪽에서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 최단거리가 아닙니다. 그치? 최단거리가 되기 위한 이 방향에서 각 점을 기준으로 이쪽 2방향을 합을 계속 더해주시면 최단경로가 보여지겠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뭔가 조건이 더 붙겠지? 한번 볼게. 1006번. A에서 B까지 하는 겁니다. 우와, 길이 이상하네. 3개 다 말았지, 그치? 똑같아요. 자, 여기서 B까지 오는 몇 가지야? 봐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의 직접 이동 경로는 이쪽 아니면 이쪽만 봐야 돼. 맞죠? 이쪽은 몇 가지야? 한 가지 밑에서 올 일이 없으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그지? 이렇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 자, 여기는 이렇게 네 쪽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거밖에 없네.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니까 이렇게 없지. 여기까지. 이렇게니까 19가지. 이렇게 20. 음란 쪽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 돼야 되겠잖아, 그렇지? 음란 쪽에서만 더해 가면 되겠다. 전 7번은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자, PQ는 못 간대. 잘 봐, 그러면 또 한번 보자. PQ는 못 가요. 자, 여기까지 온 거. 한 개지. 올라가는 또 한 개지. 여기는 1 더하기니까 2, 1 더하기니까 3, 4, 5. 바로 해볼게. 2 더하기니까 3, 1 더하기 3이니까 4, 3 더하기 3이니까 6, 10, 15. 이렇게 없지? 자, 이제 조심할 거. 여기 좀 가, 못 가? 못 가지? 그럼 여기 오는 거는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이쪽에서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잖아. 그럼 몇 등? 한 가지 되겠죠? 자, 이쪽 볼게. 6 더하기 4니까 얼마? 10이지? 여기 못 가지? 여기는 이쪽 아니면 이쪽에서 와야 되는데 밑에서 못 오잖아. 그럼 몇 가지 여기? 그대로 15가지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밑에 아니면 여기서 와야 되는데 밑에서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잖아. 몇 가지야? 10가지지? 이제는 밑에서 한 개 올릴 수 있지? 몇 가지? 11가지. 여기는 왼쪽에서 못 오니까 몇 가지? 10가지. 여기는 다 되니까 25. 여기는 21. 해서 얼마다? 45. 그치? 못 가는 데는 거기에 경로수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거야. 빼놓고 생각하면 돼. 못 가는 거니까. 아까 문제는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거고요. 문제는 길은 있는데 못 가게 막아놨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럼 그쪽 방에서 오는 거는 경우수를 계산할 수가 없죠. 자, 1008번. 길이 있는데 길이 잠겼어. A에서 B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잘 봐. A에서 B까지 가려면 이만큼이 길 때 못 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점을 찍고 저리로 가야 되겠죠. 이 점을 안 거쳐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쪼개는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왜 쪼개는 걸까? 여기서까지 올 때 이동 방향은 이렇게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여기서까지 갈 때는 이렇게만 되는 거지. 우리가 허용하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걸 중심으로 쪼개서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 그러면 하나 1 됐지? 여기 얼마야? 1 더하기 1이니까 2, 1 더하기 2니까 3, 1 더하기 3이니까 4, 5. 자, 여기 보세요. 위에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잠겨서 5까지. 여기서 봐야 되니까 몇 가지야? 3가지. 위에 옆에 7, 12. 됐죠? 그럼 여기까지도 몇 가지야? 10이지? 자, 여기서 계속 더해가도 괜찮고 아니면 뭐 하는데 고백출 써도 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일단 몇 가지야? 12가지지. 그리고 여기서까지 하는 경우수를 더해서 곱하면 되는 거잖아. 쭉 12를 이어가도 상관없고요. 숫자가 크니까 그냥 여기서 한번 끌어가는 게 더 편할 때도 많아요. 여기 다시 1로 시작할 때 여기서 D까지 하는 거. 그럼 여기 1 맞지? 여기는 왼쪽에서 못 오니까 1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2 3 왼쪽 없잖아. 1 3 6 왼쪽 없잖아. 1 4 7 왼쪽 없잖아. 4 14 됐어요? 얼마야? 6 곱하면 6은 6, 6, 4, 14 84 곱하기 1가 168이 되겠다. 됐지? 합의 법칙 있으면 모양이 어떻게 하든 간에 갈 수 없는 길을 빼고 계속 더해 나가시면 되는 거야. 그치? 전혀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형 12번 색칠하는 문제 너무 중요하죠? 자, 주어진 영역에 주어진 색깔을 칠하는 가지수를 구하는 문제야. 이때 자, 어떤 조건이 붙어있냐면 주어진 색을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된대. 단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 칠하면 안 된대. 무슨 말이냐? 자, 인접한 영역이라는 게 어떤 영역이냐면 A나 B처럼 선을 맞대고 있는 영역을 인접한 영역이라고 그래. 이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뭐야? 같은 색으로 칠해버리면 이 두 개의 영역이 구분돼 안 돼? 안 되지. 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한 영역이야. 얘와 얘는 인접한 영역이라고 선 맞대고 있으니까.
근데 얘와 얘는 인접한 영역이 아니야. 왜? 한 점만 맞대고 있으니까 인접한 영역이라고 안 불러. 얘는 같은 색을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같은 색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색칠할 문제에서 우리가 뭘 먼저 할 거냐면 첫 번째, 어디부터 칠해야 될까 하는 거야. 자, 사실은 어디부터 칠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야, 여기 칠할 때 여기 먼저 칠하냐 여기 먼저 칠하냐 해서 색칠한 방법이 달라질 리가 있니 없니? 없어요. 없는데 이왕이면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부터 칠해주는 게 나중에 계산이 더 편해.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왕이면 처음부터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영역부터 칠해주는 게 좋아. 그런 다음에 그 영역부터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 어느 방향 상관없어요? 한쪽 방향으로 차례로 칠해 나가시면 돼요. 차례로 칠해 나가시면 돼요. 자, 시작을 언제 한다고요?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데를 찾아서 거기 먼저 칠하고 그걸 중심으로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한쪽 방향으로 쭉 순차적으로 칠해 나가시면 돼. 오케이? 자, 의미 보세요. 어디 먼저 칠할래? A가 제일 인접한 게 많지. 4개 인접하고 있으니까. 그치? A를 먼저 칠할게. 전체 5개의 색을 칠하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죠. 자, A에 5가지 칠하면 어디부터 칠할래? 이쪽 칠까? 이쪽? 아,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A에 쓴 색깔 하나 빼고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4가지죠. 쌤 C는요? 아니, 칠하기 전이잖아. 그치? 칠 안 돼 있고 여기만 칠돼 있으니까 이거랑 다른 색 4가지 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에 칠할 차례야. 여기 두 군데 색칠돼 있죠? 두 개 색이 달라야 똑같아요. 서로 다른 색이 칠돼 있죠?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요 두 개 색을 못 쓰고 칠하겠네. 몇 가지야? 3가지. 자, D는 B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인접하고 있는 A와 C만 보면 되겠죠. 여기 서로 다르지 색이? 다르니까 2가지 못 쓰니까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3가지. E는 D와 A만 보면 되겠죠. 역시 2가지 못 쓰니까 몇 가지야? 3가지. 전혀 힘든 거 없어요, 그지? 근데 힘든 상황이 생겨. 어디 볼 것이냐? 1013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경우의 수 할 때도 조금 심한 문제들 보면 이런 문제들 나왔을 거야. 자, 비슷해. 4개의 영역에 4개의 색깔을 칠할 거야. 같은 색을 중복해서 쓸 수 있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했어. 어디부터 칠할래? A가 제일 많지. 2개를 인접하고 있으니까. C는 인접한 게 아니니까. 물론 C도 인접한 게 2개니까 상관없어. A나 C나. 멋대로 할게. A 몇 가지? 4개. 됐지? 자, 어느 방향 돌릴래? 돌릴까? B는 몇 가지야? A만 다른 거 쳐야 되겠지? 3가지야? 자, 근데 볼 거야. C 볼 거야? C 볼게. C 보자. C는 몇 가지 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2가지? 인접한 영역이 어디야? 지금 A, B가 색칠되어 있거든. 근데 A는 C랑 인접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선을 대고 있을 때 인접한 거라고 했고요. 그 점을 대고 있을 때 인접한 게 아니야. 그러면 둘은 같은 색 칠해도 돼. 이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얘만 신경 써야겠지. 몇 개? 3가지. 자, 그럼 마지막 거라 D 보자. D는 어디 신경 써야 되니? A와 C를 신경 써야겠지. 그럼 2가지를 못 쓰니까 몇 가지야? 2가지. 왜 틀렸어? D는 A, C랑 같은 색을 못 칠하지. 근데 봐. A와 C가 꼭 다른 색이면? 아까 얘기했잖아. A와 C는 인접한 영역이 아니지. 서로 다른 색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색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지금 2라고 하는 거는 이 둘이 서로 다른 색이라고 보고 2라고 쓴 거잖아. 근데 둘이 같은 색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같은 색이면 이게 몇 가지야? 3가지 올 수 있는 거지. 왜? 한 개만 못 쓰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쪼개야 된다. 경우를 나눠서. 어떻게? 1. A와 C가 다른 색일 때와 2. A와 C가 같은 색일 때로 나눠서 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A와 C가 다른 색으로 생각해보자. 자, A부터 칠합니다. 몇 가지? 4가지. B는 A만 피해야 되니까 몇 가지? 3가지. 자, C 차례인데 원래는 B만 피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나눈 경우에서는 A와 C가 다른 색이니까 A와도 다른 색 칠해야겠죠. 그럼 A와도 B와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야? C에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야.
그치?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D는 A와 C가 다른 색이니까 D는 A, C를 피해야 되잖아. 두 개를 못 쓰니까 AC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자, A와 C가 같은 색일 때 볼게. 자, H랑 AC 몇 가지? 네 가지고요. B까지 문제 없어. 한 개 피해야 되니까 세 가지야. 자, 봐봐. C를 칠할 차례인데 이제 C는 어떻게 한다? A랑 똑같은 색을 칠할 거야. 몇 가지야? 네 가지 아니야, 그지? A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칠이 돼 있으면 C를 칠할 때 얘랑 똑같은 걸 칠하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똑같은 색이야. 자, 그러면 이제 A와 C가 똑같은 색이니까 D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하나만 못 쓰지. 몇 가지? 됐지? 복잡하지,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너네 항상 질문하잖아. 선생님, 그럼 언제? 아까는 그냥 쭉 한 번 칠했고요. 이번에는 나눠 칠했잖아. 언제 저렇게 경우를 나눠야 되고 언제 안 나눕니까? 항상 나누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눌 필요 없는데 나누면 괜히 번거롭지? 그럼 언제 나눠야 물어보면 선생님 대답 못하겠어. 왜? 아니, 해봐야 아니니까. 방금처럼 우리 처음에부터 나눠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니? 아니지? 그냥 하듯이 안 나누고 쭉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서 어떤 일이 생겨? 얘 둘이 같은지 다른지 몰라서 몇 가지 칠할지 모르잖아. 안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때 와서 아, 이거 나눠야 되는 거라 판단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누는 거야. 모양을 특정할 수 없어요. 어떤 모양일 때 나누는 이런 말 특정할 수 없어요. 자, 한 번 더. 14번 있죠? 어디부터 칠할래? 당연히 인접한 건 제일 많은 C부터 칠하겠죠? 몇 가지 칠한다고? 5가지. 자, C에 5가지야. 그림만 봐서는 몰라. 나눠야 될지 안 나눌지. 볼게. 어디부터 칠할래? A부터 칠할까? 인접하니까 몇 개? 4개. 자, 한쪽으로 돌려. 어디 돌릴래? 이리로 돌릴래? 이리로 돌릴래? 위로 돌릴까? 위로 돌릴게. B 몇 가지야? 하나, 2개 인접하니까 몇 개? 3개지. 그 다음에 E는 얘 2개 인접하니까 또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럼 마지막 D를 칠할 차례인데 D는 얘가 3개를 다 인접하고 있죠. 근데 가만 봐봐. 3개 중에 A와 E가 꼭 다른 색이냐? A와 E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얘들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따라서 이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지. 아, 그럼 어떻게 돼? 에이, 또 나눠야겠네. 어떻게? A와 E가 다른 색일 때와 A와 B가 같은 색일 때로 나눠야겠네. 자, 이 판단을 왜 한 거야? 마지막 단계 가서 한 거야. 그렇지? 자, A와 E가 다른 색일 때 C부터 칠할게. 5. A는 4. B는 2개 못 쓰니까 3. E는 얘 2개를 못 쓰지만 얘랑도 다른 색 칠하기로 했죠. 하나, 둘, 3개 색을 못 쓰는 거지. 몇 가지야? 2가지지. 자, 그러면 D는 얘 둘이 다른 색이니까 하나, 둘, 3개 색을 못 쓰지 역시.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때 몇 가지? 2가지 되는 거야. 두 번째, A와 E가 같은 색일 때는 똑같이 합니다. C 5, A는 4, B는 2개 못 쓰니까 3. 자, 이제 E 칠할 때는 A랑 같은 색이니까 몇 가지? 1가지. 그러면 얘 둘이 같은 색이고 다른 색이니까 1개, 2개 못 쓰지. 여기 칠할 수 있는 몇 가지야? 3가지. 여기 20, 60, 240. 20, 60, 180. 따라서마다 400. 그치? 이렇게 해도 또 막상 숫자를 보면은 굳이 나눌 필요 없는데 처음부터 나누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답은 맞지. 네, 애써 그냥 힘들게 푼 거야. 네,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쭉 먼저 해보시고 마지막에 가서 안 나누니까 이런 경우가 확정이 안 되네. 그런 상황에 앞으로 가서 나눠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는 마무리했고,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합의 법칙과 호의 법칙을 배웠지만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죠. 아까 뭐 지불 금액수 찾는 부분이랑 색칠하는 문제들이랑 뭐 차단 경로 구하는 문제들이랑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는 각각에 맞는 방법들을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해두셔야 돼. 단순하게 일일이 다 노가다로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니까요.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마무리하고요.
한번 끊었다가 순열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까? 순열을 다음 시간 들어갈까? 그래, 순열은 다음 시간 들어갈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숙제는 당연히 여기 서술형까지 해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지? 수고하셨습니다.